만일 인하고 묘가 아니라 유하고 신이 있어. 그 사람들은 뭘 해야겠어요? 성장이 아니라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로 들어가요. 그 시간은 뭐냐면 유신은 저녁 5시 반부터 7시 30분 사이에요. 우리가 퇴근하는 시간이에요. 일단 받는 시간이에요. 해가 지는 시간이에요. 해가 졌을 적에 더 이상 일할 수 있어 없어요? 없으면 일당을 받아요. 그 시간은 많이 챙겨야 되는 시간이에요. 챙기지 않으면 죽어요. 만일 가을에 추수를 하지 못했어. 그러면은 그 다음 겨울을 지낼 수 있어 없어요? 없게 돼요. 그들은 무조건 돈을 챙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편안한 겨울을 맞이하려고 해요. 신시도 마찬가지예요. 결과물이 없는데 가지 않으려고 해요. 신시하고 유시가 있다고 할 적에는 그들은 챙기는 기운이 되게 높아요. 능력을 키우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많은 걸 받을 수 있을까요? 일을 많이 하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많이 받을 것 같죠. 그건 인호술 같은 생각이에요. 신금하고 유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사장님이야. 나 거기 직원이야. 얼마 받을까요? 의원 아들처럼 바로 50억 받을 수 있어요. 인맥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챙길 수 있는 것은 어떤 조직에 속했냐요. 어떤 자리를 차지하냐에 따라서 인생에 챙길 수 있는 게 달라져요. 선생님 사회복지사 하면 얼마 하는 줄 알아요? 진짜 엄청 작게 받거든요. LH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LH는 나와도 뭐 정관 대우를 하든지 뭐 그런 걸로 돈 엄청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디에 속해 있느냐, 어디에 선점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그러면 그들이 능력을 가지려고 할까요? 인맥을 가지려고 할까요? 인맥. 금은 기본적으로 인맥이에요. 내가 누구하고 노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인묘시에 있는 사람들은 인맥이에요. 아침에 누가 인맥을 가질 게 뭐 있어? 내가 뜻이 중요해요. 오늘 뭐 할 거야? 오늘 놀러 갈까? 아니면 저희 가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공부하러 갈 거야. 이렇게 해야지만 내가 삶에 의욕이 솟아요. 근데 만약 신금과 유금이 있다면 내가 누구랑 같이 어울리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더 많은 걸 받고, 그래서 신금과 유금이 있다면 인맥 관리를 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엄청 해요. 그래가지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정보를 가져와요. 정보가 신금 유금의 정보하고 인묘의 정보하고 너무 다를 거예요. 인묘의 정보는 실질적으로 뭘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해줘요. 신유의 정보는 누구랑 같이 하느냐에 대한 정보예요. 그 사람 만나봐. 내가 지금 유대원이거든요. 대원이 되니까 지금은 내가 뭘 할 생각을 안 해요. 항상 물어봐요. 이거 잘해주는 변호사 누구 아시나요? 다 물어보면 그들이 다 알려줘요. 최고의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줘요. 그들을 통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그러니까 금의 세상에는 솔직함이 통할까 안 통할까요? 절대 안 통해요. 정의롭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정의롭다라는 것은 오화를 가지고 있는 인호술의 세계는 정의로워요. 근데 사유축이나 신자진의 세계에서는 정의라는 게 없어요. 그들은 특히 사유축은 유시에는 모든 게 절차예요. 그걸 주기로 했으니까 주세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정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공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일하는 사람은 더 많이 주는 게 정의로운 거라고 인호술은 생각해요. 근데 사유축은 내가 열매 더 많이 떨어진 데 있었으면 더 많은 걸 가져가요. 대장동 같이 열매가 많이 떨어지고 이득이 많은 곳에 있었으니까 돈을 많이 받는 게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게 사유축의 정의예요. 그건 절차에 대한 정의예요. 그들이 말하는 신자진의 정의는 우리는 패밀리니까 나눠 갖는 거예요. 그건 또 신자진의 정의, 그러니까 교회, 신천지 같은 건 다 신자진이에요. 그런 것들로 정의롭게 살고요. 해묘미는 뭐예요? 내가 뜻이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잔머리예요. 내가 즐겁고 행복하니까 그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묘미는 즐거움이 없으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해묘미는 애들이라고 보고 걔네들이 돈을 추구하든 사람들을 괴롭히든 뭐하든 전부 다 해묘미들이 그 묘시잖아요. 내가 스스로가 행복해서 해요. 그러니까 소꿉장난하는 느낌이에요, 해묘미는. 저는 사주가 묘월의 민연이라서 해묘미예요. 해는 없지만.
거기다 감옥까지 있어가지고 모든 생각들이 다 해묘미처럼 해요. 이게 얼마나 재밌냐면 묘시에는 내가 행복해야지 세상이 행복해진다예요. 내가 중심이에요. 아까 나무하고 금의 차이라고 했어요. 금은 과일이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야지 세상이 행복해진 게 아니에요. 그 집단이 좋아야지 내가 행복해진다예요. 똑같은 과일인데 품종의 지역이 있잖아요. 유명한 지역. 뭐 상주 꽃감이라고 하면 상주라는 이름이 붙으면 되게 비싸져요. 영광굴비 얼마 웃긴 줄 알아요? 중국에서 다 수입하는 게 영광에서 포장하면 영광굴비가 된대. 그 영광이라는 이름 붙이기 위해서 되게 중요하게 움직이는 게 다 금들의 세상이에요. 금은 전체가 나를 행복해지게 한다요. 희생은 불가피하다. 이거 누가 말하는 거예요? 금들이 얘기해요.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유축하고 해묘미하고는 너무 다른 생각을 가져요. 많이 묘유충이 돼 있잖아요. 사주에. 그럼 머리가 진짜 아프거든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맨날 충돌해요. 그러니까 이기주의적인 사고방식과 집단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되게 충돌하거든요. 그러니까 묘유증 있는 사람들은 말이 왔다 갔다 해요. 늘. 그러니까 내로남불이 되게 심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희생하고 싶지 않으면서도 남은 희생하라고 하고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자기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묘의 마인드하고 유의 마인드가 막 섞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절의 원리고 그래서 인묘시는 아침의 시간이고 개인의 시간이고 개인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간이고 그 반대에 신유시는 집단의 시간이고 그 집단이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나한테 이득이 오는 거고 그러면 신유시는 북한에 사는 게 좋으냐 스웨덴에 사는 게 좋으냐를 따지는 사람이에요. 신유시에 있는데 북한에 살려고 할까 안 할까요?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신유시는 기본적으로 배신이에요. 언어가. 그러니까 좋은 데 들어가 있어야지 살 수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어쩔 수 없이 배신해요. 근데 신유시는 배신하라고 해야 하지 말라고 해요. 하지 말라. 네, 무조건 의리를 지키라고 해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의리를 지켜야지 내가 도망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의리가 있어야지 집단적으로 같은 품종으로 인정받거든요. 흩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집단이 아니라고 생각할 적에 언제나 도망칠 수 있는 건 금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보시면 이제 금의 가장 강력한 성질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금이라는 게 왜 일본이 됐을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금은 기본적으로 울타리예요. 울타리라는 것은 도망갈 길이 없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섬나라는 다 금이에요. 섬나라는 금의 성질을 가져요. 왜냐하면 땅은 이미 정해져 있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영역에서 더 확장할 수가 없어요. 다 분리하고 나눠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솎아낼 수밖에 없어요. 솎아낸다는 뜻이 되게 강한 게 금이에요. 그러니까 금은 살기라고 하거든요. 일본 영화들 한번 봐봐요. 거의 다 죽이는 영화예요. 옆에 없애버리는 영화예요. 우리나라 영화는 모계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살게 만들려고 해요. 도와주려고 하고. 왜냐 모기니까 어떻게든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든 살아남게 해주려고 해요. 도와주려고 하고 살게 해주려고 하는데 금들은 활복자살 하세요. 이렇게 나는 문화가 생겨요. 그거 뭐가 죽어버리면 내가 그 나머지 공간을 차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타인이 잘 되는 걸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집단적 성질은 있으니까 그들의 브랜드는 되게 높아요. 거기서 솎아내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만. 그러니까 우성학이 있어요? 없어요? 걔네들 우성학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본의 사상 중에 하나가 외국 여자하고 많이 결혼하거나 그래서 이 키를 크게 만들고 종족을 좋게 만들자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성학이 금나라에는 항상 존재해요. 그런 우성학이 존재하는 나라들은 다 금의 성질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독일도 금이에요. 독일도 왜 금이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 독일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스페인하고 그다음에 프랑스하고 이렇게 둘러싸여 있거든요. 약간 고립된 의지가 있어요. 그러면 금이 돼요. 고립이 되면 다 금의 성질이 나타나요. 재미있는 게 마음대로 열려 있으면 목의 성질이고요. 닫혀 있으면 금의 성질이에요. 그러면 경상도하고 전라도하고 누가 금일까요? 당연히 경상도죠. 경상도 갇혀 있다고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고요. 그래서 숨을 수가 있어요. 경상도 사람들은 솔직하지 않아요.
경상도 사람들은 말이 없어요. 말이 없다는 거 뭐예요? 숨긴다는 거예요. 밥 먹었냐? 자자. 끝.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들은 인생 수라고 하잖아요. 수로 하니까 말을 아껴요. 근데 전라도 사람들 말 오지게 많죠. 진짜 그 욕하는 거나 뭐 하면은 거시기 해가지고 막. 근데 전라도에서 거시기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웃기냐면요. 전라도는 평지잖아요. 거시기라고 하면 이렇게 보여요. 그 구체적인 말을 안 해도 돼. 화들은 구체적인 언어를 안 써도 돼요, 사실은. 수들은 굉장히 구체적 언어를 써야 돼요. 내 환상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인묘하고 신유가 어떻게 그 시간대를 갖고 성질을 갖느냐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는 물질, 하나는 정신. 인묘는 뭘 좋아해요? 정신이니까. 말하고 떠들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고, 그러면 간목을목이 있으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쓸데없는 얘기하고 뭔가 재밌는 거 찾고. 어떤 사주에 목이 하나도 없어. 그럼 이 사람은 재밌는 거 일도 안 한다. 그러니까 목 없는 사람하고는 항상 바르고 정확하고 분명한 것만 얘기하셔야 돼요. 예, 괜히 쓸데없는 짓 하면 싫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대도 안 해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금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저같이 금이 아예 없어. 그러면 결과물이 안 생겨요. 그리고 뭔가 챙기질 못해요. 그러니까 챙길 생각을 아예 못해. 아예 금이 없으면. 맨날 손해보고서 애들처럼 헤헤거리고 아 나 오늘 좋았어 그러면서. 애들한테 있잖아요. 한번 해봐요. 돈 100만 원짜리 주고서 아저씨 도로 줄래? 그러면 얼른 줘요. 그런 것처럼 개념이 없어. 쓸 수 있는 돈이야. 그냥 먹을 거 줘야지. 그러니까 목이 있느냐 금이 있느냐에 따라서 철이 있느냐 없느냐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철이란 말이 원래 계절을 안다는 뜻이에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냥 금 같아. 금이 있어야 좀 철이 있는 것 같이 보이고, 금들이 항상 목만 있는 사람들 철없다고 얘기해요.